결혼식은 그들의 행복한 삶의 시작, 호화로운 축하, 수백 명의 손님, 사랑의 서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신부의 아버지가 준 선물로 인해 그날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독하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진과 석진은 몇 달 차이로 한국 서울의 같은 부유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은 수년 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고 사업적 관계와 깊은 문화적 유산에 대한 감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여러 세대에 걸친 성공이 부와 안정의 토대를 쌓은 특권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석진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함께 자라는 단순한 기쁨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머니는 모두 성공적인 기업가였으며 자녀들이 서로의 회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종종 놀이 데이트를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전통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진 품이 있는 남자였던 그들의 아버지는 종종 두 사람이 함께할 운명이라고 농담을 하곤 했는데 그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을 때조차도 말이다. 어린 시절 초기에 그들은 오후 내내 가족의 넓은 정원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며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 달리지 않을 때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환상적인 세계를 상상하거나 석진이 거의 항상 이긴 비디오 게임에서 경쟁했다. 그때도 수진의 경쟁심이 드러났고 그녀는 질 때마다 재경기를 요구했다.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관계는 두 사람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이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도 항상 서로에게 끌렸다. 그들의 유대감은 힘들이지 않았고 끊임없이 재확인할 필요가 없는 조용한 이해였다. 그들은 서로를 암묵적으로 신뢰했고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고 깨질 수 없는 방식으로 얽혀 있었다. 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들의 친밀함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선생님들은 종종 그들이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얼마나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석진은 논리적이고 꾸준하고 체계적이었고 수진은 창의적이고 대담했으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업 시간에 불안해하고 듣는 대신 공책 여백에 낙서를 할 때마다 석진은 그녀를 툭 건드리고 수업에 대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석진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어 말하기 전에 주저할 때 수진은 격려하며 그에게 더 자신감을 갖도록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우정은 그들의 삶에서 영구적인 고정물이 되었고 그들 중 누구도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정하게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석진의 실용성은 때때로 수진의 충동성과 충돌했지만 그들의 논쟁조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서로를 너무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사소한 싸움으로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사춘기가 왔고 모든 것이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진화였으며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서로의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은 수진의 웃음이 방을 밝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가 짜증이 났을 때 코를 찡그리는 방식이 이상하게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수진은 석진이 키가 커졌고 한때 소년이었던 그의 얼굴이 이제 더 날카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조용한 자신감이 그를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반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사귀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 생각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질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한때 쉬운 우정이었던 것이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로 물들었다. 둘 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둘 다 깊이 느꼈다. 더 이상 단순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었다. 카밀라가 너무 가까이 기대어 있을 때마다 석진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방식, 카밀라가 그가 보지 않을 때 그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시험 공부로 긴 하루를 보낸 후, 그들은 수진의 지복상에 앉아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따뜻한 바람에는 피어난 제스민 향이 실려 있었다. 그 조용한 순간에 수진은 마침내 몇 달 동안 그들 사이에 맴돌았던 생각을 말했다. 궁금한 적이 있어. 어떨지 궁금해. 그녀가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석진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것 이상이었다면 그녀가 그들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석진은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래. 그는 긴 침묵 후에 인정했다. 그럴게 수지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찾으며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가 거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든 그녀에게 필요한 답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드럽고 주저하지만 말하지 않은 무언가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에 가볍고 덧없는 키스를 했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었고 두 사람 모두 계획하지 않았지만 둘 다 열린 마음으로 환영했다. 사춘기가 계속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였고 여전히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였지만 이제 그들의 유대감에는 새로운 깊이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젊은 사랑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친구일 뿐만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모든 사람이 젊은 사랑이 오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단계일 뿐이며 결국 멀어질 것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수진과 석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의심한다고 해서 그것을 놓아줄 수는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들은 이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뿐만 아니라 함께 만들고 싶은 삶도 말입니다. 그들은 역경을 이겨냈고, 어린 시절 우정으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로 꽃을 피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같은 도시의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나란히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성인이 될 준비를 하면서 그들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들은 함께 맞설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청춘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것이었고,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의 유대감이 얼마나 큰 시험을 받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카밀라와 석진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수년 동안 펼쳐져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야망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에 빠진 떼어놓을 수 없는 절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로 결심한 각자의 길을 개척하는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옮겨가면서도 강인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새로운 독립성에 어려움을 겪은 많은 젊은 커플과 달리 수진과 석진은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에 다녔지만 깊은 인연을 유지했습니다. 석진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하여 디자인에 몰두했고, 수진은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받은 오트쿠티르에 집중하여 전통적 패턴과 현대적 미학을 결합한 패션을 추구했습니다. 학업 생활로 인해 바빴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위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주말은 신성했고 도시 외곽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새로운 레스토랑을 시도하거나 그저 함께 앉아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팀으로서 도전을 헤쳐나가며 잠 못 이루는 밤, 학업적 스트레스, 경쟁적인 산업에서 탁월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서로를 지원했습니다. 학업이 진행되면서 그들의 명성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의 교수들은 그에게서 혁신과 역사적 구조물에 대한 존중의 희귀한 조합을 보았는데, 이는 그를 동료들과 차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련 중인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전가였으며 건물을 구조물이 아니라 유산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전국 최고의 건축회사 중 한 곳에서 인턴십을 확보했습니다. 수진의 여정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학년 때 맞춤형 작품을 디자인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대담하고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이 인플루언서들의 주목을 받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3학년 때 그녀는 유명 패션 하우스에서 인턴을 했고 그녀의 작품은 신진 디자이너 쇼케이스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야심차고 단호했으며 업계의 규범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진과 석진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서로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장했고 변화에 적응했으며 관계의 진화하는 본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까요? 수진은 석진을 깊이 사랑했지만 결혼은 그녀가 서두르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적 규범의 기대에 사로잡혀 너무 일찍 야망을 포기한 유망한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보았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확립하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전에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석진은 이해했다. 비록 그의 일부가 영혼의 확실성을 갈망했지만 그래도 그는 기다렸다. 때가 되면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케냐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 그곳의 풍경과 풍부한 문화 유산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여행을 제안했을 때 석진은 그것이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약혼 반지를 끼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는 그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행의 처음 며칠은 마법 같았습니다. 그들은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광활한 사바나의 가장자리에 있는 호화로운 생태로지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은 사파리 드라이브에, 오후는 평야를 내려다보는 인피니티 풀에서, 저녁은 별이 너무 많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하늘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수진은 카메라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주변의 풍경과 색상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스케치하며 자신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석진은 그녀를 지켜보았고
세상에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네 번째 밤,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는 광활한 자연을 숨막힐 듯 바라보는 한적한 테라스에서 개인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과 멀리서 들리는 사바나의 소리로 가득 찼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수지는 그녀의 미래 컬렉션과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열렬히 이야기했다. 석진은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수없이 말을 연습했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다. 마지막 햇살이 황혼으로 사라지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면의 감정이 부풀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우리는 함께 자랐고, 나란히 꿈을 이루었고, 너 없이는 내 삶이 없다는 걸 의심할 여지 없이 알아.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깨달았고,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반지는 눈부셨고,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졌으며, 현대적인 우아함과 문화적 중요성이 섬세하게 융합되었다. 중앙에는 빛나는 컷 다이아몬드가 놓여 있었고, 그 양옆에는 통일과 영원을 상징하는 복잡한 패턴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수진의 숨이 목구멍에서 멎었다.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 석진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나는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이 내가 평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여자라는 걸 알아. 지금이든, 1년 후든, 10년 후든, 나는 당신을 기다릴 거야. 하지만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수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이 순간을 전에도 상상해 보았지만 지금 그녀를 덮치는 압도적인 감정의 물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그가 그녀의 손을 잡는 방식에서 그 확실성을 느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그녀는 숨막히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녀는 속삭였다. 1000번이나 그래.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녀가 그의 팔에 떨어지자 세상이 흐릿해지는 듯했다. 별이 흩날리는 광활한 하늘 아래서 키스를 나누는 동안 사바나의 소리가 그들을 에워쌌다.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야행성 동물들이 멀리서 부르는 소리. 마치 우주 자체가 이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공모한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들은 빌라에서 깨어 있었고 손가락을 꼬고 미래에 대해 속삭였다. 그들은 결혼 계획, 여행하고 싶은 장소, 언젠가 만들고 싶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현재를 넘어 사랑과 모험으로 가득 찬 삶을 꿈꿨다. 그리고 변함없는 헌신. 그들 중 누구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것은 이것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을 했고 평생 지키기로 했다. 석진의 프로포즈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꿈속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으로 깨어났다. 그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약혼 반지는 아프리카 태양의 첫 황금빛 광선을 받아 그녀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기쁨을 반영하는 광채로 반짝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돌아서서 석진이 여전히 그녀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고르다. 잠시 동안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의 현실에 압도되어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들은 약혼했다.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연인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야심찬 두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약속한 커플이었다.
석진이 마침내 깨어났을 때 그가 본 첫 번째 것은 그녀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눈은 여전히 어젯밤의 행복의 잔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아침 내내 조용한 행복 속에서 보냈고 결혼 준비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시작되기 전의 순간을 음미했다. 서울로 돌아와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흥분의 폭발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약혼은 두 사람만의 축하가 아니었다. 이 순간을 오랫동안 바랐던 그들의 부모는 즉시 그들을 기리기 위해 친밀한 모임을 열었다. 집안은 웃음소리,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들이 함께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석진의 어머니는 수진을 옆으로 데려가 두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끼고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반짝이며 이 날이 올 줄은 항상 알고 있었다고 속삭였다. 약혼의 설렘은 곧 결혼 계획의 현실로 바뀌었다. 수진과 석진은 둘 다 매우 야심적이고 의욕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경력에 쏟는 것과 같은 수준의 겨루력으로 그 과정에 접근했다. 그들은 결혼식이 그저 화려한 행사 이상이 되기를 바랐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그들의 문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걸어온 여정을 반영해야 했다.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들은 둘 다 독특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숨막힐 듯 아름다우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 무언가. 몇 주 동안 찾아다닌 끝에 그들은 완벽한 장소를 찾았다. 부산에 있는 독점적인 산 정상 부지로 대서양이 내려다 보인다. 부지는 역사적이고 위엄이 넘쳤으며 우뚝 솟은 절벽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무성한 녹지와 끝없는 푸른 바다에 탁 트인 전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곳은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시간을 초월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지에 발을 디딘 순간 수진은 이미 결혼식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야외 안뜰에서 거행될 예정이었고 손님들은 하얀 장미 캐노피 아래에 앉을 예정이었습니다. 리셉션 홀은 일몰때 바다의 색조를 반사하는 웅장한 유리 파빌리온이었으며 우아하면서도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들은 테라스에 함께 서 있었고 바닷바람이 그들을 휩쓸고 지나갔고 석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꽉 쥐며 이곳이 그들의 영원을 시작할 장소라는 데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장소가 확보되자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이벤트가 될 것이었고 그들의 문화유산의 요소와 현대적 우아함의 세련미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완벽주의자인 수진은 모든 세부사항이 세심하게 큐레이션되도록 기획자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아프리카 최고의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디자인한 그녀의 드레스는 정교한 구슬 장식과 조상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을 통합하여 전통과 오트쿠티르를 융합했습니다. 석진은 구체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결혼식이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따뜻함, 기쁨, 축하의 분위기, 그들의 삶을 형성한 사람들로 둘러싸인 분위기였습니다. 초대 손님 목록은 빠르게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친구, 가족, 패션과 건축계의 업계 인사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올해의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인터뷰, 잡지 기사, 그들의 결혼식이 사랑과 유산의 완벽한 조화라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진은 꽃꽂이, 메뉴 시식, 좌석 차트 등 끝없는 결정에 묻혀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석진은 그녀의 스트레스를 보고
종종 그녀에게 숨을 쉬고 한 걸음 내디디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이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작은 순간의 위안을 찾았습니다. 늦은 밤, 세상이 조용할 때, 그들은 발코니에 함께 앉아 결혼식 이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축하 이후의 삶, 그들이 지을 집, 그들이 떠날 모험을 꿈꿨습니다. 석진은 종종 그녀가 모든 결혼식 계획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진정으로 신경 쓰는 것은 단 한 가지, 즉 그날이 왔을 때 그녀가 그의 옆에 서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장소는 꿈에서 나온 것처럼 변모했고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숨막힐 듯했습니다. 우뚝 솟은 꽃 설치물부터 각 손님에게 보낸 수작업 초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테일이 신중하게 실행되었습니다. 리허설, 최종 피팅, 마지막 순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 왔다. 두 사람은 따로 지내는 것이 전통이었지만 둘 다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들은 자정에 전화 통화를 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든 것이 얼마나 초현실적인지 웃었다. 수지는 모든 장엄함과 세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그에게 걸어가는 순간이라고 고백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석진은 그녀에게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결혼식 아침은 산 위로 첫 황금빛이 비치면서 왔다. 공기는 상쾌했고 바다의 향기가 실려 있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웃음과 수다가 안뜰을 가득 채웠다. 수진과 석진은 별도의 방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준비했다. 수진의 드레스는 걸작이었고 빛 아래서 반짝였고 그들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섬세한 자수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베일을 고치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딸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걸어온 여정에 대한 조용한 인정이었다. 맞춤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은 석진은 거울 앞에 서서 몸을 가다듬었다. 그의 베스트맨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다. 준비됐어. 석진은 거울 속에 자신의 시선을 마주쳤고 의식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미소를 지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았고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문이 열렸다. 수진이 앞으로 나서서 통로 끝에 있는 석진과 눈을 마주치자 숨이 가빠왔다. 그들 주변의 세상이 흐릿해졌다. 웅장한 배경, 수백 명의 손님, 행사의 무게가 모두 배경으로 사라졌다.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완벽한 날이 곧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뀔 줄은 몰랐다. 수진이 예식장의 웅장한 입구 바로 너머에 서서 통로를 따라 늘어선 폭포처럼 쏟아지는 꽃꽂이와 어울리도록 신중하게 선택한 흰난초 꽃다발을 손에 움켜쥐자 산 정상의 부지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손님들이 자리에 앉는 희미한 중얼거림, 가끔씩 들리는 웃음소리,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문 너머에서 석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생각은 그녀의 가슴을 떨게 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 즉 확신.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삶으로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는 지식,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그녀의 세계의 일부였던 남자와 함께.
지난 몇 시간은 마지막 준비로 흐릿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드레스의 자수를 조정하고 들러리들이 그녀 주위를 날아다니며 마지막 순간에 조정하고 웃음과 흥분이 이제야 더 깊은 무언가로 자리 잡았다. 그 순간의 중요성이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이것은 약속이었다. 영지 건너편에서 석진은 신랑 들러리들에게 둘러싸인 열린 안뜰에 서 있었다. 그는 압박감, 청중 앞에 서는 것, 웅장한 건축 디자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없었다. 그는 조용한 성찰 속의 아침을 보냈고 그의 아버지는 몇 마디의 지혜로운 말을 나누기 위해 들렀고 그의 베스트맨은 긴장을 풀기 위해 농담을 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편안하게 지내려고 노력해도 깨어난 순간부터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이 날이 올 것이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고 수진에 대한 그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무게는 진짜였다. 그것은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 그들이 상상했던 모든 것이었다. 손님들은 하얀 장미로 덮인 열린 캐노피 아래에 앉았고 그들의 의자는 아래의 끝없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재단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줄로 배열되어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꿈에서 나온 것 같았다. 지는 해의 부드러운 황금비두로 물든 영지의 안뜰은 그들을 영원히 하나로 묶을 의식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었다. 바닷바람이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실어 날랐고 그의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리듬감 있는 맥박이었다. 그 순간이 왔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문이 열렸다. 수진이 시야에 들어오자 군중은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실루엣은 입구를 통해 흐르는 황금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고 각 걸음마다 신중했고 그녀의 베일은 마치 영적인 무언가의 속삭임처럼 그녀 뒤로 흘러내렸다. 석진의 숨이 목구멍에서 멎었다. 그녀는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다. 그 이상으로 그녀는 그의 것이었다. 수진은 손님들의 감탄 어린 속삭임,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의 부드러운 헐떡거림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파트너이자 가장 큰 사랑이었던 석진에게 고정되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자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모든 불확실한 순간이 사라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팔을 잡고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다. 그의 소나기는 강하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그날 아침 조용했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의 어린 딸이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접어든다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깨달음으로 이해했다. 그들이 재단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석진을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여 승인했다. 의식이 시작되었고 주례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모임을 가득 채웠다. 석진과 수진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의 듣지 못했다. 그들의 세상은 그들 사이의 공간으로 서로를 잡을 때의 손의 느낌으로 눈빛으로 주고받은 말하지 않은 말로 줄어들었다. 서약할 시간이 되자 수진은 숨을 고르며 석진의 손을 잡은 그녀의 손가락은 약간만 떨렸다. 그녀가 먼저 말을 했고 감정이 넘쳐오를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 기억할 수 있는 한 그가 그녀의 삶의 토대였으며 모든 승리와 실패에서 그녀 곁에 섰으며 주저함 없이 조건 없이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인생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항상 그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진의 서약도 마찬가지로 날카로웠고
마찬가지로 방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자신이 결코 깨닫지 못했던 꿈이었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사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항상 그를 사로잡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그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만들든 말입니다. 주례자는 반지를 요청했고, 그들은 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단순하고 완벽한 밴드가 희미해지는 햇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피할 수 없는 결론전, 영원히 그들을 묶을 말 전에 멈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하세요. 그 말이 공중에 울려 퍼졌고, 손님들의 엄청난 박수가 뒤따랐다. 석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끌어안고 군중이 환호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세상이 잠시 흐릿해졌다. 그들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것은 서로의 느낌,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헤어졌을 때 수진은 숨가쁘게 웃었고 석진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흘러나온 컬을 쓸어내렸다. 그 뒤를 이은 리셉션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유리 파빌리온은 황금빛 촛불의 원더랜드로 바뀌었고 손님들이 꼼꼼하게 큐레이팅된 요리를 먹는 테이블 위로 꽃꽂이가 우뚝 솟아 있었다. 음악은 활기찼고 댄스 플로어는 결코 비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저녁 내내 움직이며 춤추고 웃고 축하 행사 사이의 조용한 순간을 훔쳤다. 석진은 샹들리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수진을 돌리며 그녀의 귀에 얼마나 완벽해 보이는지, 그가 아직도 그녀가 그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그의 턱의 윤곽을 따라가며 모든 순간을 기억에 담았다. 밤이 길어지면서 연설이 있었고 그들의 명예를 위해 잔을 들어 올렸다. 그들의 부모님은 운명에 대해 이 사랑이 어떻게 될지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친구들은 그들의 여정, 어린 시절의 모험, 그리고 그들이 소울메이트라는 것을 깨달은 불가피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 수진의 아버지는 방중앙에 서서 열린 테라스를 가리키며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손님들이 돌아섰고 군중 속에서 흥분의 중얼거림이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매끈하고 고급 헬리콥터가 부지의 개인 헬리패드에 대기하고 있었다. 선물이에요, 그가 설명했다. 두 사람 다 잊지 못할 경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사람만의 숨막힐 듯한 해안선 공중 투어. 세상이 다시 밀려오기 전에 평화로운 순간이에요.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크게 뜬 채 석진을 돌아보았고 그는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사치스럽고 예상치 못했지만 부인할 수 없이 어울리는 일이었다. 그들은 항상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모든 방향에서 모험을 추구하는 커플이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항공기로 향하면서 들뜬 박수가 이어졌고 리셉션 조명의 빛 속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기 위해 멈췄다. 그들이 헬리콥터에 오르자 수진은 기쁨의 물결을 느꼈다. 너무나 큰 사랑으로 거의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좌석에 앉자 석진의 손을 잡았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동되었다. 두 사람 모두 몇 분 만에 완벽한 밤이 상상할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아래 바다에 소금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축하 행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유리창이 있는 웅장한 리셉션 홀은 어두워진 하늘을 배경으로 빛났고
우아하게 장식된 테이블 위로 깜빡이는 부드러운 황금빛 촛불로 비춰졌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음악의 리듬에 섞였고 댄서들이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밤을 가득 채운 사랑을 반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손을 얽은 채 그들은 군중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몇 걸음마다 다른 축하하는 사람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가족, 어린 시절 친구, 업계 리더, 그들의 여정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따뜻한 포옹, 진심 어린 축하,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한 끝없는 건배가 있었습니다. 샴페인이 자유롭게 흘러내렸고 축하의 의미로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약속의 멜로디였습니다. 수지는 그녀가 얼마나 자주 포옹을 당했는지, 석진이 얼마나 자주 그녀의 귀에 달콤한 위로를 속삭였는지 간신히 기억할 수 있었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고 행복이 그녀 안에서 발산되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피로가 스며들려고 위협하고 있었다. 석진도 그 순간에 번창하고 있었다. 그는 결코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늘 밤 그는 모든 순간을 껴안았고 이것이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음악이 부풀어 오르면서 밴드는 연인들을 댄스 플로어로 끌어들이는 종류의 느린 곡으로 전환했다. 석진이 수진에게 돌아서서 손을 내밀자 손님들은 침묵에 잠겼다. 주저없이 그녀는 손을 잡았고 그가 그녀를 댄스 플로어의 부드러운 빛으로 인도하도록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유일하게 중요한 두 사람이었다. 그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자 세상은 사라졌고 그들의 이마는 서로의 이마에 닿았고 몸은 완벽한 조화로 흔들렸다. 사랑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피부에 따뜻했다. 석진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알아. 그리고 평생 사랑할 거야. 그것은 그가 자신의 영혼을 바쳐 지키려고 한 약속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그들이 물러나기 전에 마이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수진의 아버지는 방 중앙에 서서 침묵을 손짓하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가 마침내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단어에서 딸이 새로운 삶으로 떠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무게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공유하는 사랑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밤입니다. 그는 말을 시작하며 군중을 훑어본 후 수진과 석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런 사랑은 흔치 않아. 강력하고 아버지로서 딸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바랄 게 없었어. 그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잠시 멈췄고 입술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서 두 분에게 남편과 아내로서의 여정의 시작을 결코 잊지 못할 방식으로 기념할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테라스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손님들은 모두 한숨을 쉬었다. 밖에서는 부지 바로 너머에 있는 전용 헬리패드에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헬리콥터가 앉아 있었다. 검은색과 금색 외관이 리셉션 조명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반짝였고 로터 블레이드는 움직이지 않지만 준비된 상태였다. 수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뜬 석진에게 돌아섰고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 이게 뭐야? 그녀가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간신히 높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빙긋 웃었다.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함께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사실을 깨닫자 군중 속에서 들뜬 중얼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결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험이었고, 해안선 위로 날아올라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정점에 도달한 바로 그 장소에 숨막힐 듯한 전망을 선사하는 잊을 수 없는 모험이었습니다.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조종사가 앞으로 나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될 거예요. DOC와 부인 석진은 수진을 쳐다보며 그녀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입술은 흥분한 미소로 휘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헬리콥터로 안내되면서 속삭였습니다.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순간을 포착했고 손님들은 테라스를 가로질러 가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다가오자 수진의 아버지는 석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를 잘 돌봐줘, 그는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숨은 무게는 딸을 내주는 아버지의 평소 감정 이상의 것이었다. 석진은 그의 시선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 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그들은 헬리콥터에 탑승했고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헬리콥터 안으로 올라탔다. 내부는 호화로웠고 좌석은 푹신했고 객실은 편안함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수진은 조종사가 비행 전 점검을 시작하자 석진의 손을 잡았고 그는 안심시키듯 꽉 쥐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동되었고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돌풍이 일어나 수진의 베일이 펄럭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리셉션을 돌아보며 아래에서 지켜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났다. 그 순간은 초현실적이었다. 그런 다음 부드럽게 들어올려져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 아래로는 부지가 작아졌고 해안선이 끝없이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의 불빛이 흩어진 별처럼 반짝였고 바다는 달의 은빛빛을 반사했습니다. 숨막힐 듯 아름다웠고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진 모습은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석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만족스러워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대단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그저 풍경을 감상했고 헬리콥터의 리드미컬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들을 평화로운 침묵 속으로 달래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돌풍이 헬리콥터를 흔들어 그들을 격렬하게 옆으로 흔들었습니다. 수진은 항공기가 부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며 석진의 팔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딱딱하게 울려 퍼졌고 긴장했지만 통제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예상치 못한 횡풍을 맞았어요. 석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았다. 또 다른 충격이 이번에는 더 강했다. 항공기가 떨렸고 조종판의 계기판이 경고 신호를 깜빡였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뭔가 잘못되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돌아왔고 이번에는 더 날카로웠다. 우리는 안정성을 잃고 있어요. 붙잡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헬리콥터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기울었다. 한때 아름다운 배경이었던 바다가 이제 역겹게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경보음이 기내를 가득 채웠다. 조종사는 조종을 위해 싸웠고 그의 손은
필사적으로 정확하게 조종 장치를 움켜쥐었다. 공포가 수진의 가슴을 핥히었다. 석진은 그녀를 끌어당겨서 최선을 다해 그녀를 보호했고 그의 팔은 떨리는 그녀의 몸을 강철로 감싼 감옥이었다. 땅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도, 비명을 지를 시간도 없었다. 바람의 귀가 터질 듯한 포효, 번쩍이는 붉은 불빛, 밤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무력감뿐이었다. 그리고 충격. 충격의 순간, 세상은 불, 강철, 혼돈의 조각으로 산산이 조각났다. 바위 투성이의 산비탈에 금속이 부딪히는 귀가 터질 듯한 소리가 밤새도록 충격파를 퍼뜨렸고 끔찍하고 으르렁거리는 포효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다. 헬리콥터 날개의 윙윙거림, 훨씬 아래에 있는 바다의 중얼거림, 심지어 결혼식장 위의 공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의 희미한 메아리. 한때 매끄럽고 통제되었던 비행은 끔찍한 나선형으로 바뀌었다. 추락하기 전 마지막 몇 초 동안 석진은 수진을 감싸 안을 시간만 있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동안 자신의 몸으로 그녀의 몸을 보호했다. 충돌의 힘으로 항공기가 갈라졌다. 아뷰리가 순식간에 깨지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기내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더 이상 제어된 정밀도로 회전하지 않는 로터 블레이드가 죽음의 칼날처럼 주변 풍경을 찢어발기고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면서 나무 꼭대기를 깎아내렸다. 헬리콥터의 꼬리가 스스로 뒤틀려 종이처럼 구겨졌다. 격렬한 하강으로 이미 손상된 연료 탱크가 불길 속에서 폭발했고 짙은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휘감겼다. 추락 후 침묵이 흘렀고 먼지와 파편이 잔해 주변에 쌓이면서 으스스하고 질식할 듯한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몇 초 후 불꽃이 살아나 항공기의 잔해를 굶주린 듯이 핥으며 산바람에서 쏟아지는 산소를 먹었습니다. 열기가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며 격렬한 파도처럼 공기를 왜곡했습니다. 연기가 기내의 울퉁불퉁한 잔해 사이로 휘감겨 어두운 징조처럼 기어들었습니다. 잔해는 가파른 경사면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반은 단단한 바위 위에 있고 반은 아래에 격동하는 바다로 곧장 이어지는 경사지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때 호사스러웠던 잔해 속에서 헬리콥터는 자체 무게로 삐걱거리며 언제든지 더 아래로 미끄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에서 카밀라가 먼저 몸을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려고 애쓰는 동안 낮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에 짙은 안개 속에서 헤엄쳤고 온몸이 아팠고 머리가 쿵쾅거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압력 때문에 집중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뜻한 피가 그녀의 이마를 따라 흘러내려 눈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추락하기 전에 끔찍한 순간을 떠올리기까지 몇 초 동안 고통스러웠다. 현실이 다가오자 그녀의 숨이 목구멍에서 콱콱 막혔다. 그들은 추락했다. 결혼식, 리셉션, 헬리콥터, 석진. 그녀가 머리를 돌리려고 하자 갑자기 공황 상태가 되어 고통을 뚫고 지나갔다. 그녀의 사진은 느리게 움직이고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맹목적으로 손을 뻗자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쉰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진하고 매캐해서 기침을 하지 않고는 숨을 깊이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마침내 딱딱한 무언가, 익숙한 온기인 석진을 스쳤다. 그는 망가진 좌석의 잔해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얼굴은 피와 그을음으로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한때 깨끗하고 완벽하게 맞춤 제작되었던 그의 흰색 정장은 찢어지고
흙과 진홍색 줄무늬로 어두워졌다. 그의 가슴은 얕고 고르지 않은 호흡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는 살아 있었다. 카밀라에게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그것은 덧없는 것이었다. 상황은 초마다 악화되고 있었다. 불길이 그들 뒤에서 타오르며 항공기의 뒷부분을 삼켰다. 노출된 전선에서 불꽃이 비오듯 솟아나 축축한 땅에 부딪히면서 지글지글 타올랐다. 움직이는 잔해의 금속성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녀는 그들이 곧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서 타거나 절벽 가장자리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순전히 의지력으로 움직이려고 했었다. 그녀의 근육은 저항하듯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절박하게 긴박하게 석진에게 기어갔다. 석진아,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하며 약해진 몸이 허락하는 한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깨어나. 그의 눈꺼풀이 펄럭였고 약한 삐걱거림이 그의 입술을 스쳐 지나갔다. 카밀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긴장되고 멀리 있었다. 그의 손이 그녀를 향해 뻗어나가는 듯 꿈틀거렸지만 그의 몸은 너무 약해서 따라갈 수 없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고 이를 악물고 그를 더 세게 흔들었다. 깨어나야 해. 석진아. 여기서 나가야 해. 그들 밑에서 갑자기 움직이자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자네가 미끄러져 절벽 끝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 몸에 남은 온수의 힘을 모아 그녀는 그의 팔을 그의 팔 아래로 걸고 그를 조종실의 산산이 조각난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충격으로 동체가 갈라진 곳이었다. 그 움직임은 그녀에게 새로운 고통의 물결을 보냈다. 그녀의 갈비뼈는 그녀가 한 인치 더 나아갈 때마다 격렬하게 저항했다. 석진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거의 의식이 없었다. 그들 뒤에서 불길이 더 크게 울려 퍼졌고 배고프고 만족할 줄 몰랐다. 열기가 그녀의 등을 핥으며 그녀를 앞으로 밀어냈다. 연기가 그녀의 목을 태웠고 그녀의 폐는 안도감을 위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밀어붙여 둘을 잔해에서 끌어냈고 헬리콥터의 잔해에서 또 다른 폭발이 터지자마자 바위 투성이의 땅으로 떨어졌다. 그 힘으로 그녀는 경사로를 따라 굴러내렸고 중력이 그녀를 떼어놓으며 그녀의 손가락이 석진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졌다. 그녀는 날카로운 바위에 갑자기 멈추자 고통이 그녀를 꿰뚫었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땅을 긁어대며 몸을 세웠다. 석진아. 그녀는 미친 듯이 돌아섰고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숨이 막혔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사지의 뜨거운 고통을 무시한 채 그에게 기어갔고 그녀의 손은 떨리며 그의 가슴에 손을 대고 움직이려고 했다. 그의 맥박은 약했지만 있었다. 그의 호흡은 얕았지만 존재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곁에 있어줘. 석진아.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간청했다. 제발. 그냥 내 곁에 있어줘. 그 위에서 자네가 마지막으로 삐걱거리다가 마침내 중력에 굴복했다. 끔찍한 삐걱거림과 함께 헬리콥터의 잔해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아래의 어두운 심연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폭발이 하늘을 밝혔다. 바다를 만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를 일으키자 뒤다른
갑작스러운 침묵은 귀가 먹을 정도였다. 수지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집중은 석진에게 있었다. 그가 숨을 쉬게 하고 자신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 멀리서 어딘가 울부짖는 바람에 희미하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사이렌 소리였다. 도움이 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석진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의 얼굴은 피 묻은 셔츠천에 비해 창백했고 그녀는 그것이 곧 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 뒤에서 불길이 울부짖었고 열기가 수진이 등을 누르는 동안 그녀는 석진에게 매달렸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피 묻은 셔츠에 얽혔다. 자네가 그 아래에서 삐걱거렸고 헬리콥터의 자네가 절벽 가장자리로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이동하면서 금속이 돌에 긁혔다. 연기가 밤하늘로 휘감겼고 울퉁불퉁한 산비탈 위로 짙은 검은 연기가 올라갔고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날의 마지막 잔해를 실어갔다. 석진은 거의 숨을 쉬지 않았고 그의 가슴은 얕고 고르지 않게 오르락내리락했다. 그의 입술은 마치 결코 나오지 않을 말을 하려고 애쓰는 듯 살짝 벌어졌다. 그의 관자놀이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려 한때 깨끗했던 그의 양복의 창백한 천을 얼룩지게 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아귀 위에서 꿈틀거렸고 약하고 불안정했으며 마치 그녀를 붙잡고 이 악몽 속의 마지막 익숙한 것에 자신을 고정시키려는 듯했다. 수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불과했고 연약하고 희미해졌다.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곁에 있어줘. 그녀가 간청했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움켜쥐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제발, 그냥 내 곁에 있어줘.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와 그들을 둘러싼 어둠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들 아래의 잔해가 갑자기 흔들렸고 수진의 이미 망가진 몸에 새로운 공포의 물결을 보내는 역겨운 변화였다. 그들은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있었다. 헬리콥터는 충격으로 부서졌고 아직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구조물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 무게는 매 초마다 절벽 위로 더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석진을 여기서 꺼내야 했다. 그녀는 갈비뼈의 뜨거운 통증에 이를 악물고 그의 어깨 아래로 팔을 감고 그를 들어올리려고 했다. 그녀의 근육은 저항하듯 비명을 지르고 온 몸이 피로와 부상으로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가려고 애썼다. 그녀가 그를 끌어당기는 데 성공한 모든 인치는 중력, 시간, 바로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끌어당김에 맞선 싸움처럼 느껴졌다. 석진은 고통에 신음하며 머리를 그녀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그는 더 멀리 미끄러져 가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몸이 그녀의 팔 속에서 더 무거워지고 의식을 붙잡고 있던 그의 소나기가 풀리고 있었다. 자네가 다시 신음하며 금속이 바위에 긁혔다. 마지막 경고였다. 석진, 수진이 소리쳤고 가슴에서 공포가 치솟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약해졌고 그들 뒤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거의 묻혔다. 괜찮아요. 그녀의 숨이 멎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나가고 있어. 알아? 괜찮을 거야. 그는 약하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사랑의 그 말에 그녀는 산산이 조각났다. 감히 그러지 마. 그녀는 머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질식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우리는 해낼 거야. 그냥 붙잡아.
자네가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뒤틀린 금속의 귀가 터질 듯한 신음소리, 그 아래에서 바위가 부서지는 역겨운 소리. 그들이 매달려 있던 항공기의 일부가 마침내 중력과의 싸움에서 졌다. 잠시 동안 무중력 상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떨어지는 감각이었다. 수진의 목에서 헐떡임이 멈췄고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석진의 팔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그의 몸과 엉켜 심연으로 떨어졌다. 밤하늘이 그들 위로 돌았고 그들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불타는 잔해가 그녀의 시야에서 줄어들었다. 충격은 잔혹하고 차갑고 무자비했다. 바위, 어둠. 바다가 아래에서 울부짖었고 파도가 험준한 절벽에 끊임없이 부딪히며 마치 지구 자체가 애도하는 듯했다. 위에 잔해에서 나온 연기가 여전히 밤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이 산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한 조용한 증거였다. 먼 곳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운명에 의해 이미 봉인된 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고 너무 멀었다. 수진의 몸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흩어진 파편들 사이에서 그녀의 하얀 웨딩드레스는 찢어지고 피화제로 얼룩졌다. 한때 깨끗했던 섬세한 천은 이제 그녀의 생명 없는 몸에 달라붙어 차가운 바위에 속삭였다. 한때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었던 그녀의 어두운 컬은 이제 그 흐름으로 뒤덮여 무자비한 땅에 퍼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말려 있었고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잡으려는 듯했다. 그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석진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그의 몸은 험준한 지형 위에 어색하게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팔을 뻗고 있었다. 그의 웨딩 슈트는 찢어지고 흙과 피가 묻어 있었고 그 천은 더 이상 예전의 우아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의 호흡은 구급대원들이 산 꼭대기에 도달하기 오래전에 멈췄다. 이제 밤은 고요했다. 위에서 탐조등이 잔해 현장을 훑고 지나갔고 인공 조명이 파괴된 곳을 비추었다. 구조대는 재빨리 움직였지만 잔해가 아래의 심연으로 떨어진 절벽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그들의 발걸음은 느려졌다. 바위에 맞닿은 망가진 시체를 보고 그들은 깨달았다. 생존자는 없을 것이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세상이 곧 들을 소리를 확인했다. 그들은 사라졌어. 훨씬 위쪽, 결혼식장에서 단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음악과 웃음소리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숨가쁨은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은 상실의 날카롭고 괴로운 고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에게 매달려 손이 떨렸습니다. 축하 행사는 순식간에 밤샘 파티로 바뀌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딸의 죽음의 무게는 견딜 수 없는 힘처럼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의 아내의 절망에 찬 신음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모든 손님을 평생 괴롭힐 것입니다. 석진의 부모는 한때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마치 자신의 가슴이 가슴에서 찢어진 것처럼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흩어진 꽃잎과 반쯤 비어있는 샴페인 잔 사이 어딘가에 꿈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야 할 사랑 이야기가 단 한 번의 잔혹한 밤으로 축소되었습니다.